이 변화만 알면 여러분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복지제도가 조용히 그러나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에너지 바우처, 디지털 요금 감면, 교통비, 문화생활비 같은 현금성 지원금이 지역과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가 어디에도 한 번에 정리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2025년 바뀐 복지 기준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월 최대 16만 원, 연 192만 원, 5년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벌어집니다. 기초연금, 요금 감면, 지역 보조금까지 다 합치면 금액은 훨씬 더 커집니다. 반대로 신청 순서를 잘못하거나 기준을 오해하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전액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혜택을 놓치고 계실 수 있는지, 2025년에 바뀐 정책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신청 순서와 수급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대신 챙겨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라며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변화들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적시에 준비하고 정확하게 신청하면 매달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2025년의 변화를 알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께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정부 지원 정보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면서 나는 해당이 될까? 우리 지역에도 적용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면서 나는 이것만 받아도 다행이지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초연금 하나만 받고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의 복지제도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지원,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교통비 지원 등 현금성 또는 비용 절감 혜택이 수십만 원씩 매년 존재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전혀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정확히는 2025년 현재 전국에 347만 명, 무려 시니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분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솔직히 말해 속이 상할 정도입니다. 제가 만난 서울의 이진성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이 어르신은 매달 기초연금 32만 원을 받고 계셨지만 실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였고 통신요금도 월 2만 6천 원까지 감면이 가능했으며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연 11만 원을 문화여가활동비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셨습니다. 모두 해당되는데도 한 가지도 안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누락된 금액을 단순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전기요금 감면 월 1만 6천 원, 통신비 월 2만 6천 원, 문화누리카드 연 11만 원, 에너지 바우처 겨울 여름 합산 최대 18만 원. 이것만 합쳐도 1년에 약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건 단 1년 기준입니다.
5년이면 500만 원, 10년이면 1000만 원도 넘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2만 원 올려준다는 뉴스를 보고 기뻐하셨다면 사실상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혜택을 모르고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은 자신이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혜택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도는 복잡하고 설명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조건이라도 신청 순서나 시점이 엇갈리면 감액되거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런 제도가 있어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제도를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 흐름과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해당되는 제도가 하나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놓친 혜택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그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받는 금액이 감액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1인당 최대 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라는 기준 때문에 두 분 모두가 정액을 받지 못하고 일정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운영돼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받으면 손해 아니야?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이 감액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소득 하위 40% 이하인 부부에게는 감액률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예전엔 두 분이 함께 받으면 각자 27만 원 내외로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조건이 맞으면 30만 원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단지 몇만 원 차이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두 분이 월 3만 원씩 덜 받으면 1년이면 72만 원, 10년이면 무려 720만 원입니다. 부부가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한 번 다녀오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놓치고 계신 거죠. 저는 이런 상황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부부도 소득 하위 37%로 감액 완화 대상이었는데 예전 금액 그대로 받고 계셨습니다. 제도가 바뀐 줄도 몰랐다고 하시는데 보고 있는 저까지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점검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내가 또는 우리 부부가 소득 하위 40% 안에 드는지. 둘째, 최근 1년 내에 기초연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셋째,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망설여지신다면 걱정 마시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2025년 감액 기준 완화 대상인지 확인 좀 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건 무언가를 새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뀐 제도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냥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놓치고 계셨던 혜택이 있다면 이 행동 하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신청만 하면 알아서 주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신청 순서 하나 때문에 감액되거나 전액 탈락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서울의 김상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을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기초연금이 감액 기준에 걸려 매달 12만 원 가까이 줄어든 상태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먼저 받은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다음 신청 혜택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런 걸 소득인정액 중복 반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한쪽에서 받은 금액이 다른 쪽에선 소득으로 계산되면서 결국 다른 혜택을 줄이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속상한 건 이런 일이 벌어져도 복지 담당자들이 따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순서로 하면 손해봐요 라고 경고해 주지 않습니다. 담당자들도 제도 하나하나를 다 꿰고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 상황을 1대1로 전부 맞춤 안내해 주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신청 순서를 내가 미리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먼저 기초연금부터 신청하고 두 번째로 에너지 바우처, 세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각 혜택이 서로에게 영향을 덜 주고 수급액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가 꼬이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못 받고 기초연금도 줄어들고 수급자 선정조차 누락되는 일도 생깁니다. 한 달 손해는 2만 원에서 3만 원일지 몰라도 1년이면 30만 원 이상, 5년 누적 손해는 15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청 순서를 제대로 지켜왔는지, 혹시라도 내가 순서나 시기를 잘못 잡아서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건 아닐지 말입니다. 혹시 이미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로잡고 재신청 또는 추가 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순서를 잘 들으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면 놓친 혜택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 잘못된 신청 순서는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올해 손해보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줄어든 금액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복지제도는 신청 순서부터가 전략입니다. 이 영상 보신 김에 지금 바로 본인의 신청 이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복지 혜택은 마치 퍼즐과도 같습니다. 따로 보면 작은 조각 같지만 제대로 맞추면 큰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퍼즐 아무렇게나 맞추면 중복이 안 되거나 감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조합, 즉 어떤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고 어떤 제도는 함께 받으면 손해인지 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받으면 더 이득이 되는 조합부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는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통신요금 감면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확대됐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교통비 지원금 이 5가지는 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만 해도 1년에 100만 원 넘게 절감 또는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기초연금만 받고 계셨는데 저희가 안내해드려서 위의 조합을 모두 신청한 결과 1년에 118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셨습니다. 지급받으시고 얼마나 아이처럼 좋아하시던지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긴급복지 생계 지원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지원금이 소득으로 중복 반영되기 때문에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가 줄어들거나 아예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타 제도와 충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나 건강보험료 감면은 같이 받을 수 있어도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어 수급비에서 감액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걸 모른 채 경로당 친구분들 얘기만 듣고 아무거나 신청하셨다가 오히려 기존 수급비가 줄어들고 당황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중복 가능한 조합은 미리 알아두시고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충돌할 수 있는 조합은 순서를 조절하거나 일부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을 먼저 받되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가 아닌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같이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청하고 조합하느냐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걱정 마세요. 지금은 일단 기억해 두세요. 복지제도는 조합이 생명이다. 중복 가능한 제도는 놓치지 말고 충돌 나는 제도는 피해가는 게 핵심입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수입도 없는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있는 걸로 간주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본인 명의라면 실제로 월세를 받지 않아도 국가는 가상의 월세를 계산해서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시가 1억 5천만 원짜리 집에 혼자 사시는 경우 한 달에 약 3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계산됩니다. 아니, 집에서 월세를 받아요? 그냥 사는 집인데? 이런 항의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현실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또 있습니다. 통장에 예금이 3천만 원만 있어도 매달 6, 7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있다고 계산됩니다. 이 돈은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소득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연금이 왜 줄었냐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시골에 사놓은 땅 한 필지 때문에 연금이 감액된 거였습니다. 그 땅은 수익도 안 나고 팔지도 못하는데 국가는 그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시죠? 저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 한두 분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소득인 정액이라는 함정에 빠져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물론 올해 들어 제도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기준이 완화됐고 금융재산의 기본공제도 기존보다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이라는 계산 방식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하시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꼭 본인의 소득인 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앱에 전화만 해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이시라면 세대 분리를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 주소지만 나누면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내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기준선을 넘는 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복지 전문 상담사나 노후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선에서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2025년 복지제도, 겉보기엔 달라졌지만 소득인 정액이라는 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고 신청했다가 낙심하고 돌아서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김에 꼭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항목이 소득으로 간주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내 연금과 지원금, 감면 혜택을 지키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뭘 언제 신청해야 돼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도는 알겠는데 막상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형 복지 혜택 신청 순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고 신청 순서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시기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1, 2월 연초에는 꼭 기초연금과 에너지 바우처를 먼저 점검하세요. 복지제도는 대부분 연초 기준으로 올해의 소득과 재산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기초연금 수급 기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부부 감액 완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재신청하시면 정당하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는 보통 겨울철용과 여름철용 두 번 나뉘는데요. 1월에서 3월 중에 신청하시면 두 계절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여름 혜택만 받고 끝나기 때문에 약 10만 원 가까운 돈을 손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봄철부터 여름 전까지는 문화누리카드와 디지털 통신 지원, 교통비를 챙기세요. 문화누리카드는 2월에서 11월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연 11만 원을 받아 도서, 영화, 공연, 기차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단순히 생활비를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삶의 질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죠. 디지털 바우처나 통신요금 감면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연간 감면 혜택이 커지니 꼭 챙겨보세요. 교통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조건과 시기가 다릅니다. 보통 3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의 복지 포털이나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통비는 연간 1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니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세 번째, 7월에서 9월 여름에는 에너지 바우처 적용 확인과 전기요금 감면 실적 점검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하셨는데 전기요금 그대로 나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자동 차감이 누락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7월에서 8월 사이에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요금 청구서를 보고 바우처가 빠졌는지 직접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가을부터 연말까지는 내년도 수급을 위한 소득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10월에서 12월은 내년도 복지 기준을 위한 소득 재산 자료 제출 시기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이체,
공과금 납부 내역, 자녀의 용돈 송금 내역까지도 모두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엔 미리 조절하거나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내년도 감액을 막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복지제도는 이제 신청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도 언제 신청하느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총액이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1년치 신청 순서를 달력이나 메모장에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 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전화 한 통 발걸음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몰라서 손해봤던 혜택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 하고 넘기기엔 요즘 복지제도는 너무 조용히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연 192만 원, 5년이면 1000만 원까지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복지 혜택은 찾는 사람,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놓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이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를 더 받았는지,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 한 번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몰라서 못 받는 손해를 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정부 지원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혜택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돈 되는 노후 꼭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